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우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결정이 지난 2011년 8월 이후 7년 만에 나왔는데요. 헌재는 지난 28일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다. 또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헌재가 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려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 공존 관계가 정착돼야 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법률이 헌법에 맞는다,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두 가지 결정이 나왔네요. 네. 일단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헌법 불합치 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체복무제 규정에 관한 이런 결정은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헌법 불합치를 그리고 3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가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 조항에 따라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아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을 한 건데요. 즉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등 현재의 병역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이런 5가지 병역만을 부과하면 그들의 양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는 병역 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뿐 병역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으로 병역 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모두 2,69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15명을 제외하면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1,767명이 1년 6월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헌재가 밝힌 것처럼 전체 병역 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치기는 본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 심사와 엄격한 사후 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서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는 병역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설명 쭉 해주셨는데요. 네. 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합헌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요. 현행 법률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있지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서 위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을, 또 4명이 위헌을, 1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병역 종류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는 그런 결정이 냈기 때문에 네. 이 처벌 조항 역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이들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정하면 형사처벌이 예방 효과를 가지지 못해서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에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사실 여러 법안이 지금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뭐 지금 국회 국방위에 사실 이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해 이제 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좀 진척이 돼 있습니다. 네. 대만이나 그리스, 러시아 등은 현재 군 복무 기간보다 약 1.5배 정도 긴 복무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모병제 전에 이제 징병제일 경우에는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그러니까 현역들은 10개월을 복무하는데 20개월을 복무하도록 하면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제 관건은 심사입니다. 어떻게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맞는지를 판단할 거냐. 예. 이런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체로 이제 서류 심사로 하고 있고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대면 심사를 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특히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본인과 그리고 증인들의 어떤 면담을 하고 여기에서도 판정이 어려우면 1년 이내에 관찰 기간을 둬서 제법 엄격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동안의 과거의 활동도 그렇고 정말 꾸준하게 양심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사례들을 좀 지켜보고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막상 이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정말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이번 결정에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과 입법 과정을 거쳐서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으로 뭐 이후에 어떤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